TV 나오고. 아니. 그럴 리가 없죠, 당연히. 그럴 리가 없지. 예. 아 근데 이제 이름으로 우리가 딱 그 식별이 안 되니까 우리 김근식님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명태균 게이트 관련해서 얘기를 좀 해보면 어제 이제 뉴스에 보니까 휴대전화 통화 내용이 나왔는데 김영선 의원 관련해서 윤상현에게 전화를 했다. 네. 한 번 더 하겠다. 네.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 그동안에 이제 공개됐던 거가 대통령이 나는 공관위원장이 정진석인 줄 알았다. 이 거짓말한 것도 이제 나왔고 그다음에 띄엄띄엄 공개됐던 것들에 그 중간에 있던 그리고 뒤에 있던 거 앞에 있던 거가 다 퍼즐이 맞춰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대통령 진짜 내가 우리자 붙였다고 해서 또 뭐라 할 것 같은데 윤석열 씨는 입만 열면 거짓말, 입만 열면 구라였다는 게 확인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는 윤상현에게 자기가 얘기하겠다고 명확히 말한 거잖아요. 게다가 또 윤상현은 자기가 외교부 장관 하고 싶다고 사무한테 말 좀 해달라고 또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윤상현 윤핵관 아니에요? 윤상현이 근데 아니 그분은 늘 권력의 해바라기예요. 늘 어쨌든 권력 근처에 있죠. 윤상현은 어쨌든 윤석열하고 직접 통화 얘기가 되는 사람인데 잘 안 됐나 보지? 그때는 잘 안 됐을 수.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이거야. 윤석열 대통령이 어쨌든 공관위원장인 윤상현한테 얘기를 하잖아요. 김영삼이 공천 주라고. 근데 윤상현은 자기 외교부 장관 시켜달라고 형수한테 말하라는 거야. 명태균 통해서. 그게 무슨 말이에요? 윤상현이가 정말 외교부 장관 하고 싶으면 지가 직접. 지가 뭐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제 시켜주는 거니까 윤상현은 윤석열한테 직접 말하든지 그래도 되는 건데 그거를 명태균을 거쳐서 김건희한테 말 좀 전해달라고 했다는 게 저는 포인트라는 거예요. 윤상현 그러니까 발 잘 들어봐요. 김건희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런 그게 없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정말로 지가 하고 싶어 물론 자기는 그런 거 하고 싶지 않았다고 말해요. 근데 이제 우리는 명태균 씨 주장을 이제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로 자기가 하고 싶었다면 그래서 누군가에게 말하는 게 필요했다면 윤상현은 대통령에게 말하면 돼요. 대통령하고 친하니까 또 대통령 서로 전화도 주고받는 관계이니까 그러면 대통령님 저는 외교부 장관 시켜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왜 그거를 명태균한테 전화해서 야 형수한테 얘기 좀 해라. 형수한테 얘기 좀 잘해줘라. 나 외교부 장관 하고 싶단다. 이 얘기를 왜 하냐고요. 김건희가 뭔데. 그 얘기는 대통령은 김건희 말을 듣고 이 사람 장관 시켜줘. 이 사람 무슨 장관 시켜줘. 이거를 하는 사람이었다는 뜻이잖아요. 그게 바로 윤석열 위에 김건희가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 저 말의 의미는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끔찍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 대화의 내용의 핵심은 모든 인사건도 결국은 김건희 손에서 놀아났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두 가지가 핵심인데 우선 윤석열 거짓말쟁이. 예. 두 번째 김영선 공천이고 뭐고 전부 다 그 윤석열이가 명태균의 청을 받아가지고 그 당시 공관위원장이가 다 얘기해서 이루어졌다는 거. 세 번째 그 당시에 형식적으로는 윤석열을 통해서 뭔가 한 것처럼 되지만 실제 그 당시에 있었던 수많은 인사는 결국은 김건희 때문에 이루어졌다는 거. 우리가 이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아니, 핵심이에요. 저도 뭐 다 동의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윤상현의 저 녹취 관련된 녹취의 핵심은 김건희가 장관 인사까지도 쥐고 흔들 수 있는 힘을 완벽하게. 가졌다. 그래서 윤상현은 그 내부를 잘 아는 입장에서 본인이 스스로 대통령한테 얘기하는 거는 뭐 민망할 수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실질적인 힘은 김건희구나. 그걸 알았으니까 명태균하고 저런 얘기를 나눈 거 아닌가 싶고요. 이게 어디서도 나오냐면 그 김승희라는 의전비서관 있죠. 그러니까 의전비서관 하면은 대통령 문고리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인데 김건희 대학 동창이 가서 했었습니다. 그때 물론 그 학폭 논란 때문에 날라갔지만요. 그러니까 인사에 관해서도 김건희가 장관급까지도 다 주물렀구나.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공천 관련해서도 우리가 김대남의 녹취록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김대남 녹취록 이명수 기자와의 전화 녹음에서 공천 관련한 사안도 다 김건희 얘기만 나와요. 여사 얘기만 나와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인사 공천 뭐 공천도 넓게 보면 인사죠. 그렇죠. 넓게 봐서 사람 쓰는 거니까 인사와 공천에는 완전히 김건희 천하였구나. 그래서 그것이 윤석열이 내란으로 날아갔습니다만은 내란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 국정농단, 국정농락 상태가 지속됐었겠구나. 이게 저는 핵심이라고 봅니다. 아주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윤상현이라는 사람은 계속 아직도 좀 발뺌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행동대장 하고 있잖아요, 윤상현은 또. 근데 아니 본인은 네. 그런 부탁을 하거나 부탁을 들은 적이 없다고 계속 아니 뭐 얘기하는데. 윤석열도 거짓말쟁인데 그 거짓말과 그 거짓말이 만나는 거죠 뭐. 윤상현 의원은 입만 열면 거짓말이에요. 아니 뭐 연락 받은 거 없다. 아니 대통령 육성에 나오던데요. 공관위가 들고 왔는데 내가 해주라 그랬다고. 그 윤상현한테 지금 전화했다라는 카톡까지 다 나오는데 어디까지 부인할까요? 그러니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해서 예. 자기 눈만 가릴 뿐이지 어떻게 진실을 감춥니까? 이미 한 게 있는데.
그래서 전 윤상현 의원은요 법정 가서 얘기해야지 여기서 떠들 게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저 대화 보면요 윤상현 나오죠, 네. 원희룡 나오죠, 그렇죠. 이준석도 나오고 이준석 다 나와요. 나오죠, 다. 홍준표 나오죠, 박완수도 나오고 다 박완수 나와요. 나오죠. 안 나온 김진태 나오죠. 안 나오는 사람이 없어요. 홍준표, 오세훈도 다 나옵니다. 안 나오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권 후보라고 지금 거론되는 분들이 다 나와요. 안 나오는 사람은 이제 유승민, 한동훈 정도인데 사실 뭐 유승민 의원이야 뭐 정치 오래 했으니까 뭐 잘하신 거고 한동훈도 정치를 늦기 시작해서 안 엮인 거지. 한동훈도 예를 들어 2018년부터 정치했다 치면 안 엮였겠습니까? 하는 수법이 뭐 다 그나물의 그 그렇지, 밥인데. 그렇지. 그러니까 그렇게 치면 연루 안 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연관돼 있는 겁니다. 직간접적으로. 근데 건진법사 거가 이제 2018년도부터 나왔으니까 사실 건진법사가 그 전부터 이 김건희 씨하고 라인에 있었을 거거든요. 그러면 2016년도도 이제부터 있었을 거예요. 2018년도에 곧바로 자기가 그렇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2016년도 거부터 이제 파괴되면 저는 더 많은 사람들이 다 쭈르륵 나올 거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거기에 한동훈도 어떤 식으로든지 조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동훈도. 왜냐하면 한동훈도 그 전부터 그러니까 2016년도까지는 사실은 그 사람들은 밑에 자천돼 있었었는데 그러다가 문재인 대통령 그 정부 들어오면서부터 다시 갑자기 쭉 올라오거든요. 그때 검사장이 됐죠. 3차장을 하면서 이제. 그때 예. 이제 그때부터 이 사람들 다시 또 이제 이게 돌아와요. 자기네들의 지위가. 그 과정 중에서 실질적으로 뭔가 이 윗선하고 이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자기네끼리 신기가 있는 사람들끼리 이거를 해요. 내 생각에는 명태균, 천공, 네. 건진법사, 노상원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이 일을 도모하려고 하던 시기가 2016년도 그 박근혜 탄핵 그다음에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는 시기 요때였었어요. 그리고 윤석열이네가 사실은 자리를 잡고 윤석열이가 힘을 다시 받던 시기가 2016년도 특검 그때부터였거든요. 요때부터 이제 자기네가 다시 운이 돌아왔다고 생각하던 시기라서 요거를 파보면 이 라인이 쭉 나올 것 같아요. 아니 근데 한동훈은 뭐 명태균은 피했다고 쳐도 뭐 정치를 또 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대선 나온다라는 예측이 높거든요. 근데 전 한동훈 대표는 뭐 정치적으로도 이미 준사망 상태지만은 뭐 댓글팀 논란이라든지 과거에 윤석열과 검찰을 이뤄서 많은 범죄에 연루됐다라는 의혹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특검 수사 때부터도 뭐 무리한 수사했던 거 아니냐 여러 지금 논란들이 나오고 있어서 네. 아마 한동훈도 이 사법적인 일단은 리스크를 네. 저는 벗어나기는 매우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쨌든 한동훈까지 가기는 지금 너무 많이 퍼져 있고 너무 많이 그러니까요. 멀어서 거기까지 안 가고 중간에서 이제 잘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한동훈을 어쨌든 이 국민의힘 쪽에서는 죽일 사람 사실은 한동훈이가 그때 유력한 대선 주자였기 때문에 한동훈을 먼저 빨리 죽여야지만 자기네들이 산다고 생각해서 한동훈 죽이기에 너무 이제 열중을 해서 한동훈을 일단은 내쳤잖아요. 네. 근데 그러고 나니까 현실적으로 대안이 없어요 지금. 그렇지만 한동훈은 안 된다는 게 이제 홍준표나 이런 사람들의 생각이어서 내치긴 했어. 일관되게 그랬어요. 홍준표가 일관되게 한동훈 까왔거든요. 그래서 이준석도 까고 한동훈도 까고 했는데 결국 그렇지만 남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바깥에서 또 데리고 들어와야 되는데 데리고 들어올 사람도 이제 없어요. 안 가죠 그 당에. 예,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다시 또 내부적으로 다시 재편이 될 가능성이 커요. 아니 그래서 원래 보통 그런 게 있잖아요. 있는 네. 집은 좀 덜 싸우고 그렇죠. 없는 집 더 싸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국민의힘과 이 범보수로 붙고 싶은 불나방들 있잖아요. 기회주의 불나방이라고 저는 보는데 수구퇴행 세력과 기회주의의 연합이거든요. 네. 완전히 콩가루로 더 갈 겁니다. 지금요. 저 지금 범보수, 저 보수라고 안 하죠. 수구퇴행 세력에 부르는데 저 수구퇴행과 기회주의 세력이요. 앞으로 지하주차장 지금 7층 온 것 같잖아요. 앞으로 더 지하주차장 10층도 있고요. 지하주차장 최초로 20층도 있습니다. 지하로 20층까지 내려갑니다. 네. 두고 보십시오. 그게 제가 책을 쓴 보수의 종말이다. 종말입니다. 예, 박현진님께서 보수의 예방 신인규 잘생겼다. 노변호사 항상 감사하다 이랬는데 최진봉은 왜 말을 안 하나? 최진봉은 가만히 있나? 이러는. 최진봉은 왜 돈을 받나? 대답 좀 해주세요. 자 그리고 무시합니다. 아 무시 이런 거는 이런 거.